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일부 안도했으나 여전히 불안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시장 흐름이 전개됩니다. 양지수 모두 0.5% 정도 상승권이고요. 외국인의 오늘 중소형 주단의 매도 물량이 다소 거칩니다. 그래도 금양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엔젤이나 조선주도 상승세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출발 대비해서 상승분들을 꽤나 반납해 나가는 형국이네요. 삼성전자 보합권으로 접어들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상승세 유지합니다만 2차 전지 쪽 종목들 희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간의 상승을 뒤로 하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하락권에 들어가 있고요. LNF는 추가적 상승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모두 내림세에 포착이 되고요. 금융권의 안정 덕분일까요? 일부 금융주들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됩니다. 그 밖에는 철강과 조선 등의 오늘은 경기 민감 섹터에서 비교적 조금은 더 선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종목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한 종목 좀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저희 CJ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CJ 차트 열어보고 이 종목 꼭 질문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올리브영 알짜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데 이쪽이 매출 기대도 상당히 높고 맞아요. 상장 기대까지 등장을 했어요. CJ 지금 사야 돼요? 글쎄요. 지금 저도 차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열어봤어요. 듣고서 열어봤는데 정말로 이제 기관 중에서도 좀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같이 제가 조금 탄력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의 매수세는 아닌 것 같고요. 금융투자 쪽과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지금 지분율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치 주가도 이 외국인들의 지분율과 동참하면서 거기다 금융투자의 기관 매수까지 같이 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리브영 이런 쪽들의 매출 증가 기대감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연간으로 잘해왔고 작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무려 매출액이 40조를 사상 최초로 넘겼고요. 연간으로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를 돌파하는 모습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은 성장이 지속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 43조에 영업이익 2조 5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주사로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실적, 자회사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또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여전히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볼 만은 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따라 사시는 것보다는 한 9만 원 초반대 정도로 조정을 줬을 때 들어가 볼 만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들어서 다른 종목들의 탄력이 2차 전지 제외하고 조금씩 떨어지던 찰나에도 소리 없이 강하게 마치 레간자처럼 CJ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올리브영이라던가 제일제당이라던가 알짜 자회사들 모멘텀이 있으나 사실 CJ, CGV처럼 지금 좀 역경을 딛는 쪽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살펴보자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자, AS도 할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얘기해 주셔서 선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함께 호흡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 5%, 오늘은 윗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그런데 최고가 기준 33%,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20% 넘는 수익이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반도체도 엮여있고 전고체도 엮여있고 하니까 탄력적일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는 에픽이라고 하는 전고체였어요. 전구체죠. 전구체였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실적을 잘 깔아주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태양광 쪽 관련된 소재까지도 더욱더 매출 증가의 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은 이제 저도 사실 예측을 이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체라는 것들이 또 여기에 붙어버린 거죠.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고체라는 테마가 아무래도 붙다 보니까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 쪽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물질들을 취급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각을 받았고요.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조정, 뭐 악재도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양산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벌써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4680 이제 양산 시점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야 라고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너무 급등을 한 감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까? 지금 글쎄요. 이게 이익 실현을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한 자리고 왜냐면 2차 전지 쪽으로 테마가 좀 붙은 상태에서 네. 최근에 수급은 나쁘진 않았어요. 수급이 붙었는데 이 급등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좀 매매를 가파르게 하고 있어요. 빨간불, 파란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목표가는 넘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 8,200원. 이 부분을 종가상으로 뚫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언더 부분에서는 일단은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조금만 더 보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반절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찌됐건 2차 전지 쪽에 엮여 있다 보니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각각 CJ와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잔금 해제 종목들 순차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잡아가며 종목 확인해 보죠.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업체인데 갑이 될 관상인가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젠 갑이다. 네. 사실 이게 EUV 쪽 종목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뭐 슈퍼을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모멘텀을 받고 괜찮을 것 같아 했는데 증자 이슈가 붙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제가 또 예상을 못했던 이슈였고 지난 작년 11월에 초에 한번 이 기업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ASML과 같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굉장히 의리지만 슈퍼 갑 같은 의리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쪽들이 이제 필수 아까 말씀드렸던 EUV 쪽에서 노광 생산 장비 이런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슈퍼 갑 기업들이 와서 제발 우리 쪽으로 물건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 이 기업이 하는 일 자체가 반도체 전공정 프로세스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후공정은 안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이 하는 일 자체가 이쪽에 있는 어닐링이라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기존의 레이저 어닐링이 아닌 이런 비활성화 수소 어닐링 공정을 가지고 굉장히 온도를 낮춰준다던가 정밀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리지만 슈퍼 갑으로 불리우는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항상 이제 노광 공정 혹은 EUV 포토 공정 관련해서 이렇게 공정을 보다 보면 이 슈퍼을 뭐 이제 갑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귀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다음 포인트는 수주 잔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얼만큼 돈 벌 여지를 만들어 뒀느냐가 네. 앞으로의 주가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상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 어떤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원활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서 얼마나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커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업황 시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런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데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만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률이 지금 53.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이 장비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슈퍼 갑에게 더 갑질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죠. 절대 가격을 후려쳐서 받아갈 수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쟁사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도 역시나 그렇게 만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쪽이 30% 나오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어닐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수소 고압 어닐링입니다. 네. 근데 레이저 어닐링을 하는 곳들을 보면은 이 이오테크닉스가 20에서 25%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가 채 안 돼요. 18.6%의 작년 연간 이익률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열이 발생되는 게 문제가 점점 더 공정은 초미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16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는 더욱더 고온이 발생이 되면서 제품의 손상이라던가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수소 고압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제품의 손상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이 기업은 확보를 해놨고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23년 말에 캐파를 2배 수준으로 증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앞으로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좋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이미 고객사들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은 예측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24년에도 신규 공정이 확대가 될 거고요.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해 정도의 수주 잔고가 다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넉넉히 확보를 해둔 상황이라면 이제 가격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어제 한 24% 급등했단 맞아요. 말이죠. 권리락이라는 것은 결국엔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앞으로 뭐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가격을 드렸던 가격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물론 이제 무상증자에 권리락 착시 효과가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주당 3주를 배정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에 이제 4배를 곱하면은 지난번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 하기 전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 쪽이 물론 리오프닝 이제 되면서 다시 한번 IT 세트 수요의 증가라던가 전 세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첨단 반도체 이런 쪽들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투자 감소, 지금은 살아날 것 같지만 감소에 따른 주문사, 고객사들의 주문 강도는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간 생산 가능한 장비는 40대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에는 2배 정도 늘어나니까 80대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권리락 착시 효과 속에서 지금 투자 동향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 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계속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식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들을 많이 뱉어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가격은 훅 뛰어넘은 상황에서 박스권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신규로 접근을 그래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전망을 보고 접근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5일선 정도까지는 일단은 이격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도 HEPSP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상승기 초반에 매도해서 조금 아쉽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시는데 조정 시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면서 말씀 주신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도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종목입니다. 열어보시죠. LNF 잠시 급브레이크 다시 질주할 것인가? 뭐 LNF도 올해 상승률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다 지금 에코프로 비행과 비교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못 갔다, 네. 덜 갔다 이런 네. 표현이 나옵니다. 포인트 잡아가죠. 테슬라. 지난달 말이었죠. 네. 테슬라랑 뭐 3조 8천억 원 뭐 공급 네. 계약 체결 소식이 이슈가 되긴 했어요. 맞아요. 엄청난 숫자의 공급 계약이 있었었고요. 이 지금 에코프로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에 맞아요. 시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에코프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강한 흐름들을 그래도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빅트렌드가 됐고 에코프로가 이제 신뢰도는 조금 추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에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지금 테슬라 외에도 각종 완성차 업체들이 다 끼어들었는데 배터리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양극재는 반드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 테슬라하고 양극재 직납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년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조 8천억이에요. 그럼 단순 계산했을 때 연간 1조 9천억. 그러면 단순히 또 분기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매출로 잡힐 거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톤이 조금 안 되는 규모예요. 한 5만 8천 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출하량이 11만 톤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2%가 증가된 출하량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파르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미국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니켈이라던가 어떤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배터리들이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더불어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는 업체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성장보다 더 가파른 성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사실상 이제 사급이에요. 이게 조달 구조로 인해서 수량을 늘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북미에서 6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부문이 무려 25%예요. 그런데 다른 포드라던가 폭스바겐 이런 쪽들은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단에서 5%, 4%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얼마든지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주 안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테슬라의 힘은 막강하고 이 테슬라와 비록 사급 형태긴 하지만 이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LNF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 LNF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꽤나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의심에는 뭐 외국인 수급이 이탈되고 있다, 뭐 공매도가 쌓이고 있다, 뭐 검찰 수사 영향은 없나, 뭐 네. 여러 가지 등이 거론이 되는데요. 리스크도 좀 짚어볼게요. 네. 사실 어제 많이들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훅 빠졌다가 양봉 전환. 근데 그냥 양봉 전환이 아니라 시세도 플러스가 날 대단하더라고요. 정도로 엄청나게 네. 힘이 강했던 거고요. 그걸 누가 이끌었냐? 어제 수급을 확인을 해보시면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둘 다 샀습니다. 개인들 던진 거, 기관 던진 걸 다 받아가면서 결국은 7%, 8%, 10%를 장중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 그리고 향후에 폐배터리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로 뜨겁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수사 악재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금 CRMA 법안이 초안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진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평도 있었어요. 하지만 초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분명히 내용들은 덧붙여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열됐던 주가. 제가 이제 뭐 아침 개장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과열이 된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슈를 한번 식히고 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같이 붙는 키워드로 공매도 얘기도 나오는데 네. 물론 쇼스퀴즈 덕도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조금 쌓이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공매도뿐만 아니라 아까 제 현물 쪽에서도 굉장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붙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 3월 들어서 17일까지 현물을 한 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나 공매도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네. 결국에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23만 500원권의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관점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도 같이 주세요. 네, 여전히 뭐 대내적인 변수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정부들이 개입하면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한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에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일단 121선
까지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딱 드리기 좋은 가격대일 것 같고요. 21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 손절,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27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항상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목표가에 집중하시는데 목표가와 함께 손절 라인들도 꼭 챙겨보시면서 가격 전략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HPSP, LNF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나눠봤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체크 가능합니다. 자, 오늘 사연관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